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8장에서 코틀린에 있어서 프로퍼티와 초기화 파트 1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나요? 한번 떠올려 보면 프로퍼티 자바에서의 프로퍼티 즉 자바에서의 멤버 변수와 코틀린의 멤버 변수 즉 프로퍼티 여기는 자동으로 게터와 세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고, 그죠? 그거를 이제 직접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서 테스트도 해봤고, 그죠? 그리고 커스텀 게터 세터, 그리고 백킹 필드, 그죠? 그리고 뭡니까? 커스텀 게터 세터를 우리가 만들고 또 프로퍼티의 오버라이딩이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지연 초기화 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키워드 바로 레이트 이닛과 레이지 혹은 바이 레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실습을 해 봤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9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어서 내용은 이어서 가는데요. 역시 위임에 대한 거 그리고 초기화 위임에 대한 거를 좀 더 배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적 변수와 그리고 이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적 변수나 그리고 또 컴패니언 객체라는 게 있어요. 이 컴패니언 객체도 아주 많이 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큼 그리고 뭐가 더 소중하고 안 하고가 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제가 필요하니까 추려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어갑니다. 지연 초기화와 위임입니다. 자, 우리가 바이라는 거, 바이레이지 해서 우리가 한 적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바이를 이용한 위임은 바이레이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실제 세계에서 그냥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말이죠. 위임, 델러게이션이라고 우리가 칭을 하는데 델러게이션이란 어떤 특정 일을 뭐예요? 위임한다, 누군가한테 맡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특정 일을 대신하는 중간자 역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뭘 필요한 서류를 구청에 가서 떼야 되는데 못 떼면 내 위임장을 내가 적어서 이제 누가 좀 떼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상속받으려면 합의서에 모든 상속자가 서명해야 하지만 특정 상속자가 다른 상속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게 위임장을 쓰면 대신 우리가 서명할 수가 있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게 곧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그 특정 상속자에 대해서 대신하는 입증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코틀린에서도 특정 클래스를 확장하거나 혹은 이용할 수 있도록 바이를 통한 위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이는 앞에서 봤는데 바이 레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던 거였고 바이를 사용을 하면 바이가 누구누구 뭐뭇에 의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이를 사용을 하면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다른 클래스에 위임하도록 선언해서 위임된 클래스가 가지는 멤버, 그죠? 위임된 클래스가
가지는 멤버를 아무런 참조 없이 호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A라는 클래스에 A라는 클래스에 여러 가지 뭐 메서드도 있고 뭐 특정 뭐 변수 프로퍼티도 있고 등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위임을 했어. B 클래스한테 by를 이용해서. 그러면 B 클래스는 뭡니까? A 클래스를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참조 없이 A의 멤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조금 개념이 어렵다, 그죠? 예, 그렇게 일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야, 뭐, 어떠한, 뭐, 방이에요, 방.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룸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 이제 계약을 맺고 그러면 그 계약서가 바로 그 원룸을 여러분들을 한테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뭐 뭐죠? 에어컨이나 TV나 잠자거나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참조 없이 그 주인장한테 가서 이거 내 좀 써도 됩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이거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계약했으니까 돈 줬으니까 내가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위임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알맞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알겠죠? 자, 그러면 프로퍼티 위임이라는 건 무엇일까? 자, 프로퍼티 위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퍼티에 우리 게터와 세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코틀린에서는 이 프로퍼티의 게터와 세터를 특정 객체에게 위임을 하고 그 객체가 값을 읽거나 쓸 때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프로퍼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퍼티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속성과 같이 그죠? 그 값을 설정을 하거나 값을 읽어올 때 우리가 쓰는 게 게터와 세터죠. 그죠? 그거를 이제 특정한 객체에게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가 그렇죠? 값을 읽거나 쓸 때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프로퍼티에 위임을 하려면 위임을 받을 객체에 by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발, 바 그리고 클래스까지 해서 프로퍼티 혹은 클래스 이름하고 여기에 자료형 적어주고 by하고 여기에 누구한테 위임을 할 건가라는 걸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퍼티 위임을 위해서는 발 혹은 바와 같은 프로퍼티 선언을 위한 키워드 그리고 프로퍼티의 이름 그리고 자료형과 그리고 바이와 위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위임자라는 것은 프로퍼티나 클래스를 대신할 객체를 의미합니다. 객체. 아시겠죠? 예. 이해되나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기존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뭐 지연 초기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바이나 이런 것들이 자바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리한데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맞닥뜨리니까 어려운 것 뿐이에요. 알겠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날 익숙한 날이 오게 되면 이제 편하구나, 편리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클래스의 위임입니다. 자, 먼저 클래스의 위임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어차피 인터페이스 또 다음에 나오겠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인터페이스는 구성하는 멤버가 상수, 그죠? 그 프로퍼티죠. 그리고 상수, 그리고 추상 메서드, 디폴트 메서드, 그리고 정적 메서드, JDK 1.8부터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가 됐고. 그래서 원래 이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요거는 지금 구현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디폴트 메서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클래스 캣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는데 얘가 지금 애니멀을 상속받는 코드죠. 그래서 원래는 자바에서는 임플리먼트, 상속할 때는 익스텐지, 구현을 할 때는 임플리먼트입니다. 근데 코틀린에서는 여기에 클래스가 오면 얘가 상속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인터페이스 애니멀이 왔기 때문에 얘는 구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캣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도 있을 것이고 뭐 추상 메서드도 있고 이 it이라는 디폴트 메서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값들을 필요에 따라서 물론 추상 메서드가 여기에 두 개가 더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클래스 캣은 반드시 추상 메서드 두 개는 여기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야 얘는 비로소 생성자를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오버라이딩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오버라이딩을 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여기 어떤 코드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발해서 캣을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죠. 그럼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it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상 메서드들이 있었다면 이 두 개가 있다면 오버라이딩 된 그 메서드들조차도 이 캣은 이제 접근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니까 접근을 해서 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클래스 로봇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얘도 역시 뭐예요? 애니멀이라는 인터페이스, 그죠? 애니멀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by cat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니멀에 정의된, 그죠? 정의된 cat의 모든 멤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버라이딩 치고 뭐 캣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하고 뭐 it 이것까지 상속받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누구한테 로봇은 캣 캣의 모든 멤버를 로봇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은 아무것도 구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애니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캣 클래스가 있다면 애니멀에서 정의하고 있는 캣의 모든 멤버를 로봇 클래스로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로봇은 캣이 가지는 애니멀의 모든 메소드,
뭐였어요? it도 있고 추상 메소드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는데 이것을 클래스 위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요 바이에 의해서 캣을 이 클래스 로봇에다가 위임을 모드 멤버를 써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 내면에 캣은 애니멀 자료형의 뭐예요? 애니멀 자료형 인터페이스죠. 그죠? 여기에 프라이빗 멤버로 로봇 클래스 안에 저장이 되고 캣에서 구현된 모든 애니멀 메서드는 정적 메서드로 생성이 됩니다. 정적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를 우리는 정적 메서드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멤버로 결과론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걸 우리가 디컴파일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캣은 애니멀의 자료형 여기 이런 만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전부 캣이 들고 있잖아요. 얘가 로봇의 프라이빗 멤버로 클래스 안에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캣에서 구현한 모든 애니멀의 메서드는 정적 메서드로 생성이 되면서 뭐가 된다? 그쵸? 우리가 마치 참조 없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코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스택과 여기에 제가 여기를 정적 영역 그리고 메서드 영역 뭐 여러 영역을 말씀을 드렸죠. 이건 스택이고 이건 힙이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정적 여기에 it 그리고 뭐 a, b라는 추상 메서드가 있다. 이거를 전부 다 캣이라는 놈이 맞는 오버라이딩을 했다. 근데 로봇이라는 놈한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뭡니까?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로봇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든다면 여기에 로봇의 멤버로 프라이빗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보이고 나머지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스테이틱 정적 메서드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메서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봇을 이제 사용할 때쯤 되면 아시겠어요? 예. 좀 많이 어렵다 그죠? 예. 참 설명하기도 저도 참 힘드네요. 따라서 우리가 로봇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애니멀을 명시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없죠. 위임을 했는데 그죠? 애니멀을 명시적으로 참조하지 않고도 it을 바로 호출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뭐 비슷한 예제가 있다면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예.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왠지 찝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까봐. 자, 암튼 요렇게 된다라는 거. 특히 요 부분 그죠? 예. 정적 메서드로 만들어져서 애니멀의 참조 없이 그냥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왜? 정적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미 메모리 상단에 올라갔기에 우리가
호출이 가능하더라 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왜 구테어 클래스를 위임을 할까요? 그죠? 그렇다면 클래스를 왜 위임을 할까?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죠? 예. 근데 이 위임을 잘 사용하면요, 장점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틀린이 가지고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는 물론 any 클래스야 모든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오픈이라고 열려 있죠. 그래서 오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코틀린이 가지고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즉 클래스들 중에서는 오픈으로 정의되지 않은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픈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파이널 클래스로 되죠. 마지막 상속시킬 수 없다. 그죠? 파이널 형태의 클래스이므로 상속이나 직접 클래스의 기능 확장이 어렵게 되죠. 맞잖아요. 오픈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상속을 어떻게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속을 안 되면 기능 확장, 상속의 목적이 뭐예요? 상속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기능을, 자신만의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조상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모든 라이브러리는 N이는 일단 오픈이고 나머지들은 대다수가 오픈을 안 쓴단 말이죠. 물론 오픈을 쓰는 것도 있기는 하나, 그러면 기능 확장도 어렵고 상속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거를 되돌려 이제 조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둠으로써 표준 라이브러리의 무분별한 상속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중상속이 그래서 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다중상속을 떠나서 간에 이렇게 무분별한 상속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를 필요한 경우에만 위임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그죠? 위임을 통해서 상속과 비슷하게 해당 클래스에 대한 모든 기능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기능을 추가, 확장,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이를 써가지고 내가 어떤 표준 라이브러리를 상속을 받아야 돼.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바이를 통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고, 그러면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메서드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죠. 그러면서 자신의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클래스 위임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클래스를 통한 위임입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예요? 추상 메서드가 있다, 그죠? 구현부가 없어요. 맞나요? 예. 그래서 클래스 밴 인풀, 그리고 클래스 스포츠 인풀,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매개 변수로 파워 스트링 타입이고 파워 스트링 타입을 받고 있고, 인터페이스 칼을 전부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고 했죠. 얘는 구현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버라이드 해서 펀 해서 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짐을 적재하며 매개 변수로 넘어온 얘를 가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게 출력이 될 거고, 스포츠 인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인데,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추상 메서드 한 개를 이렇게 딸랑 선언해 놨는데, 이게 클래스 밴 스포츠 인풀, 클래스 밴 인풀, 이 두 개의 클래스에 각각 오버라이딩 되면서 지금 내용이 같습니까? 틀리죠? 그러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중도를 보면 이렇게 돼서 밴 인풀이 되고, 여기에는 점선으로 뭐예요? 여기에는 스포츠 인풀이라는 이러한 간접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놈은, 이 밴 인풀과 스포츠 인풀은 우리가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이다라는 간접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인풀은 카 모델에, 그죠? 지금 여기에 보세요. 카 모델 해놓고 발해서 모델 스트링 하고 인풀하고 인풀의 타입이 카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예요? 카가 들어갔고 리턴 타입은 카죠. 그 다음에 by 인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풀은 바로 카죠. 어렵다 내용이, 그죠? 예. 인풀이라는 게 카기 때문에 뭐예요? 계층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카도 이 밴풀 스포츠 인풀 이 두 개의 상위 클래스와 동일한 개념을 지닙니다. 그러면 얘는 인풀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풀은 카 모델의 위임되어 각 클래스의 구형 클래스인 밴 인풀과 스포츠 인풀의 고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를 생성된 위임자에 맞춰서 우리가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펀, 카인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프린트 ln에서 여기에 넘어오는 모델 값, 그리고 이 고는 누구의 고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내가 뭐예요? 봤잖아요. 그래서 인풀이 카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인풀이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인풀이 밴 인풀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 인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에서 보세요. 발해서 마이 다마스, 그리고 나서 카 모델을 호출했어요. 그죠? 카 모델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인풀한테 위임이 돼 있어요. 인풀은 카예요. 그래서 모델이 다마스 2010 스트링 다마스 2010에 들어갔고, 그리고 보니까 밴 인풀을 줬단 말이에요. 매개 변수로. 밴 인풀은 뭐예요? 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밴 인풀을 주니까 이 카 인터페이스가
인풋한테 요게 들어가 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어, 다마스는 2010, 다마스 2010은 짐을 적재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줬어요? 100마력을 줬죠. 100마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호출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이 350Z 해서 카 모델을 줬는데, 이번에는 350Z2008.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 인풀을 주니까 이번에는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스포츠 인풀이 여기에 위임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그죠? 와서 뭐예요? 여기에 이 값이 우리가 이제 마이다마스 인포 그리고 마이 350Z 인포 이렇게 두 개를 호출하니까 어때요? 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하나는 밴 인풀, 하나는 스포츠 인풀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용 결과가 각각의 클래스에 따라서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따로 호출이 되고 있죠. 맞나요? 뭐예요 이게? 카 인포의 다양성이죠. 많이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인풀한테 위임을 해놨다라는 것은 인풀의 근본이 카잖아요. 카.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카가 들어오면 어떤 카냐에 따라서 다르게 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클래스를 위임을 해놓은 거죠. 인풀에다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인풀은 카 모델에 위임돼요. 그죠? 위임돼요. 각 구형 클래스인 밴 인풀과 스포츠 인풀의 고 메서드를 생성된 위임자에 맞춰 우리는 호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1번과 같이 이거 특정 참조 없이 고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왜? 위임 받았으니까. 인풀이 카잖아요. 그죠? 인풀이 카단 말이야. 위임을 받았다고. 그죠? 카가 누구한테? 카 모델한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 클래스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오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 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고를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았으면 이거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카 모델이 아니라 여기에 뭐 나중에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따라서 2번과 같이 이름은 뭐예요? 동일하지만 카인포로 그죠? 카인포로 이렇게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객체의 클래스의 고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객체 지향의 다양성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점이죠. 좀 어렵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예. 근데 이제 연습을 우리가 하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그런 거에 걱정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이제 자바를 배우신 분들이라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퍼티 위임과 바이레이지인데, 이때 이제 옵저버블하고요, 배틀러블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요거를 실습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해보고, 클래스의 위임을 바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나왔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